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9월 2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9월 28일도 브리핑은 올라갈 거예요. 제목은 소강 상태로 붙여봤습니다. 소강 상태가 뭐냐고요? 소란이나 분란, 혼란 따위가 그치고 나서 조금 잠잠해진 이런 상태를 소강 상태라고 하죠. 지금은 아직 조금의 혼란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이 혼란 이후에는 소강 상태가 다가올 거라는 것 아마 누구나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 뭐 대단한 대책이 나올까 싶었더니만 알고 보니까 닥치고 공급이더라. 뭐 공급자를 위한 대책, 공급자를 위한 대책이더라. 뭐 세금 깎아준다, 양도세 깎아준다, 취득세 깎아준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 오로지 공급. 자, 그럼 지금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게 문제죠. 돈 이거 특례 보금자리론 여기 기존 대출 상환하는 거라든지 대환이죠. 기존 대출 바꿔 갈아타는 거 10조, 나머지 30조 정도는 신규 주택 구입이나 임차 보증금 반환, 이게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는 내용이죠. 요 앞부분은 기존 대출 상환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 메꿔놓고 다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제로라고 치더라도 30조 돈 풀었어요. 근데 가계대출 주담대 올해 30조 늘었던가요? 올해 30조 안 늘었어요. 주담대 막판에 뭐 7조 8조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생각보다 주담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라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분양권 시장을 죽이는 금융규제를 내놓았죠. 특례로 안 되거든요. 이거 6억 이상 하는 아파트들 특례로 뭐 어떻게 대출 받아가지고 DSR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우짜든동 그래도 살아서 입성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안 되죠. 그 분양권 시장은 좀 위축되는 분위기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분양 활성화 대책은 내놨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오케이. 근데 기존에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는 네 알아서 해라 이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고가의 분양권 시장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은 수도권도 마찬가지. 이번 대책이 수도권 공급을 위한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수도권의 비싼 아파트들을 조져버린다? 속된 말로 조져버린다? 그럼 분양권이 제대로 될까요? 세종시 비싼 아파트 많죠. 여기에 부산의 비싼 아파트들도 아마 같이 묶여 들어갈 것 같아요. 6억짜리 사면 뭐해? 그 이상으로 사줄 특례 대출 내 후속 타자들이 수가 급감해 버리는데 그러면 6억 이하 사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기에 집값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어요. 밑에들이 아무리 치고 올라가서 이 6억짜리를 역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은 잘 없죠. 그 얘가 밑에서 막 불끈불끈 하면은 위에서 같이 퉁퉁 튕겨 올라가 줘야 되는데 위에가 굳건히 버티고 있어요. 고급진 표현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급등 급락? 급락 일단 처분 조건이 있을 때는 엄청난 금매들이 막 나왔죠. 막 쏟아져 나왔어요. 왜? 이거 처분 안 하면은 새로 입주하려고 하는 아파트 키를 안 줬어요. 그 막 울며 겨자 먹기로 막 던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나요? 처분 조건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니까 집값 떨어지네. 안 되겠네. 그 처분 조건 그거 없애버려.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벌써 지금 까먹고 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급락은 막아줬어요. 근데 지금 뭐 개개인의 가정 상황이나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여건들에 의해서 띄엄띄엄 급매는 나올 여지는 충분히 있다. 급등 돈줄 제기했기 때문에 급등은 힘들 것이다. 대규모의 급락도 좀 힘들 것이고 아마 국지적인 급락 이런 것들을 점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되면 지금 박스권에서 살짝 상단은 올라갔지만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되면 뭐 양도세 비과세로 혜택을 봐야 되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도 소멸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왜 지난 2년 동안 하락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1년 남았거든요. 이제 1년 남았는데 뭐 좀 해볼라 하니까 뭐 좀 반등한다 하니까 팔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오르면 팔걸 이렇게 하다가 요 혜택 소멸해가지고 조금 싸게 팔았으면은 매수자한테 그나마 조금 혜택을 주는 택인데 여기 남겨줬던 혜택을 아마 정부에 헌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금융 비용도 증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도 다주택 매도자 입장에서도 매도를 예정 중이신 분 입장에서도 별로 남는 게 없네. 애매하네.
매수자 입장에서도 6억 이상 이 아파트들 천장이 탁 하고 가로막혀 있으니까 사도 큰 메리트가 안 보이네. 그래서 이렇게 소강 상태 그렇게 예측하면서 바라봅니다. 매도 물량은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49,756건. 네, 추석 때 쑥 빠질 거예요. 쑥 빠질 거예요. 하지만 다시 솟구쳐 오를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야 가을 되면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가을 되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때 대규모로 규제 지역을 엄청 풀 때였어요. 작년 가을 무슨 과거의 가을의 전설 부산은 가을의 전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대규모 규제를 풀어서 그 이후로 매물이 줄어들었어요. 올해 지금 공급 대책만 나오고 있거든요. 매물이 줄어들 만한 요인이 있나요? 잘 안 보여요. 임대 물량 많은 채로 정체되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 미분양은요. 분양 대책, 공급 확대 대책 나오고 나서 첫 번째로 바로 해석되어서 나오는 뉴스가 그럼 미분양은요. 부산 오늘 미분양 발표되었는데요. 전달에 비해서 한 70건, 한 70건 정도 증가해서 요거 뭐 크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고 추후에 미분양들 어떡합니까? 생겨날 우려는 있을 거예요. 공급 대책 많이 내놓는 것도 좋지만 기존 물건들 처분 안 되는 문제들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 막 이거 처분 안 되니까 뭐 계약금 5%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팔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런 것도 이야기도 막 나오죠. 거래량 105건 있었고요. 8월의 거래량은 올해 최고치를 넘어서지는 못하네요. 올해 3월달 최고의 거래량은 넘어서지 못하고 어쨌든 2,300건 예측치 한 요맘때쯤 예측치를 내놨었나요? 얼추 뭐 요정도 예측치로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 예측치가 또 중요한 향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비싼 아파트도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지만 떨어지더라. 비싼 아파트도 물론 이 특수한 층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싼 아파트도 뭐 명수는 재주는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다. 제가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더라. 자산시장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더라. 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억 이상 그래 지금 좀 많이 구경해놔야 됩니다. 또 한동안 그 대출이 꽉 막혀있던 그 시기에 이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 정말 안 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요 대연 SK뷰 힐스도 근래 거래가 좀 있었고요. 아시아도 고롱 하늘채라든지 동네레미안 아이파크가 오늘 요 국편 기준으로 1층 8억 7천 한 건 거래가 있었고요. 그동안 이제 한동안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아파트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또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되면 일부 인기 있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만 정말 띄엄띄엄 거래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지역 잘 모르는 사람도 부산 아파트 이름 다 외우겠다. 다 외우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소수의 아파트들만 거래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삼원 골든뷰 센트럴파크 여전히 30% 정도 하락하는 거래 고점 대비 여전히 나오더라. 이게 막 처분 조건 같은 거 아직 걸려 있었으면은 정말 여기서 플러스 5에서 10% 정도. 왜? 이거 아파트 구경하러 가가지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팔려고 막 내놨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와서 간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해 1월달 고맘때 분위기만 해도 가가지고 이거 뭐 한 5억짜리 아니 5억짜리도 안 되면 한 4억짜리 물건 사러 가서도 이거 한 5천만 원 빼주 있어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바로 계약이 되고 그런 일들도 많았었거든요. 처분 조건이 사라져서 그나마 좀 숨통이 많이 트였죠. 예. 제 지인 중에 한 명도 그 처분 조건 걸려가지고 정말 그래갖고 막 머리 다 빠지고 막 소화 안 돼가지고요 병원 가고 막 이렇게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처분 조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팔고 신축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못 남겨 먹어가지고 손해가 고점을 생각하니까 정말 억 단위로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 그 고생을 하고 팔고 나서 개운하다면서 그래서 일부 살짝 반등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팔았을 때보다 가격이 거기는 더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팔고 나면 하여튼 이자 뿌야 됩니다. 팔고 나면 이자 뿌야 되지 과거에 팔았던 가격 기억하고 있으면 괜히 병만 생깁니다. 병만 생겨요.
자, 이제 5억 이하, 6억 이상 이제 아파트들, 아이고, 자, 잘 본압 잘 봐놓으셨죠? 네. 이제 6억 아래쪽으로 봐도 평균 26% 정도, 그 정도 하락, 그 정도 하락 정도 계속 느낌은 살려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롱하늘채, 이 편한 세상 1광, 요거 74제곱미터이고요. 국평만 한번 봅시다. 국평 기준으로 평수가 국평 나왔습니다. 대략 한 28% 정도, 네, 그 정도 빠지는 것 같고요. 알라게스키 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빠지는 것 같고요. 오늘 대구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냐면 마이너스 40% 거래가 한 3건 정도 보였어요. 그럼 이 마이너스 40%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층은 여전히 그런 물건들이 나옵니다. 예. 뭐 30% 정도 하락하는 거래 여전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대구의 평균 하락률은 마이너스 28%, 부산의 마이너스 하락률은 마이너스 26% 정도로 말씀드린데요. 아직도 30% 정도 하락하는 거래 건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저층까지 맞물리게 되면 마이너스 40%가 아직도 나와요.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실거주 목적도 빚을 덜 내는 방향의 실거주를 생각해야 될 때지, 특례 뭐 내준다고 무턱대고 하기에는 특례 금리 자체가 달라졌죠. 초창기 나왔을 때보다 0.5%나 올랐죠. 지금 국채금리 4% 10년물 넘어가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또 금리 또 올리면은 와, 이거 고정으로 장기간에 묶여 있으면은 나중에 집값 오르고 뭐 이걸 떠나가지고 당장에 지출되는 뭐 원리금 수준이 월세 사는 수준의 원리금 지출은, 그 이상의 원리금 지출은 감수해야 될 정도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40% 하락? 요건 직거래에서 나왔으니까 요건 조금 예외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층, 고층 이상에서 40% 하락은 또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1월달, 작년 12월 1월달 거래가 잘 안 될 때는 직거래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고층인데 40% 하락했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눈에 가는 것이 직거래였죠. 나머지 평당 천만, 생각보다 국평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좀 다양한 타입의 거래가 많이 보이네요. 네, 국평이 어느 정도 반등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 가격 저거 좀 센데, 그 이전에 낮았던 가격과 비교해 보니까 좀 센데, 이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또 낮은 평형이 또 같이 키 맞추기 어느 정도 하러 올라가고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한층 층위는 조금 낮아질 수 있겠다. 건당 거래 대금에. 자, 거래가 지금 55% 정도 됐는데요. 확실히 9월 달의 거래는 8월 달보다는 낫겠다. 근데 9월 중반 넘어가서까지도 과연 거래가, 아무튼 요때는 거래 괜찮을 것 같고요. 한 55% 정도 됐어요. 비싼 아파트도 양호하게 거래되었습니다. 지금 300건 이상 돌파해서 솟아오르는 현상은 없었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과거에 요 작은 산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흐름으로 가면 정말 찐으로 소강 상태, 이거 정말 무섭거든요. 막 1년 그 이상 가는 이런 소강 상태. 네, 분양권 거래도 조금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부산 분양권 비싸잖아요. 비쌉니다.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까 전월세 거래 저 2달 전과 견주어 봤을 때 거래 많지 않아요. 딱히 막 되게 막 살아있는 도시의 느낌, 다이나믹한 부산의 느낌 나진 않죠. 부산 전세 가격도 아직은 회복을 못 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월세 가격 뭐 예전이랑 비슷하죠. 보증금은 예전보다 좀 낮아져 있어요. 오히려 전체 임대 거래량 뒤늦게 신고되는 부분들까지 하면 요렇게 차트를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